자, 이어서 이제 7페이지 정치 사상. 자, 처음인데요. 오늘은 딱 두 명만 하면 마무리 될 것 같고, 예, 두 명이요. 자, 근데 이게 정치 사상이 보면 한 문제씩 꼭 나오죠. 그죠? 근데 이번 연도에 누가 나왔어요? 루소. 루소. 그다음에 1년 전에는요. 롤스. 그죠? 예, 누진세율의 인상이 그 정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한 거.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는 홉스하고 로크 나왔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연권 비교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니 해도 정치 사상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사회계약서일 수밖에 없다. 그건 이제 교육 과정에 근간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중요성 이제 두 번째로 중요성은 롤즈를 비롯한 공동체주의도 기입형으로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공동체주의하고 롤스의 어떤 정치적 자유주의, 정의론에 관련된 부분이 두 번째로 중요성이라고 본다면, 이제 세 번째로는 저는 여기라고 봐요. 고대 정치 사상이다. 그죠? 그래서 제시문을 보고 이 사상가가 누군지를 아는 게 일차적인 관건이 될 텐데, 근데 진도별로 좀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완벽한 어떤 이렇게 동형의 어떤 형식으로 적중모를 생각해가지고 랜덤 형식으로 뽑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훑어 나올 텐데, 아시겠죠? 근데 그걸 좀 감안하고 보실 때, 아하, 이거 처음이니까 플라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시문 속에서 파악하시면서 그 사람을 골라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원전 분석에 관련된 그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을 넣고, 그렇게 해서 플라톤이나 어떤 사상가를 판단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공부를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꾸몄으니까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용기나 지혜는 나라의 중요한 덕이고, 전자의 덕은 나라를 용기 있는 나라로 만들며 후자의 덕은 지혜로운 나라로 만든다. 이런 얘기는 저도 하겠네요. 그죠? 자, 하지만 절제는 그러지 못하다. 절제는 음의 조화처럼 서로 다른 음정이 모여 같은 노래를 합창함으로써 마련된대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용기, 지혜, 절제라고 하는 뭔가의 덕이 느껴지죠. 자, 그러면서 한 나라가 올바른 나라가 되는 것은 나라 안에 있는 성향이 다른 세 부류에 있는 통치자, 군인, 생산자가 각각 그들의 지위에 맞는 직분을 수행했을 때, 그러니까 통치자가 뭐로 가득 차야 되고? 지혜로. 그다음에 군인은 용기로, 생산자는 절제. 그래,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 이상적인 국가가 된다. 그래서 가는 플라톤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의 정치 체제는 뭐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까닭은 정치를 소수의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골고루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근데 자, 나는 여기 그래요. 그러면 여기 기억에 들어갈 것은 뭐겠어요? 그래서 1-1번에 바로 연결되는 건데 뭐예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그러니까 제 문제를 만들 때 느낌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도 민주주의를 했을 때의 사상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옹호하는 입장, 비판하는 입장, 플라톤은 비판하는 입장이다. 민주주의 갖고 있는 위험성. 그래서 한번 대꾸를 시켜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페리클레스의 연설문이고요. 이게 자, 그러니까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지도자 페리클레스 연설문입니다. 자,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며 출신인 계급보다는 개인 능력을 고려하여 공직자를 선출한다.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가난 때문에 이름도 없이 헛되이 죽는 일이 없다. 우리는 자유롭게 공직에 종사하고 활기차게 일상생활에 힘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옹호하고, 그죠? 찬양을 했던 자, 페리클레스 연설문이라고 한다면, 일단 1-1번. 자,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 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1-2번. 가해 내용을 주장한 고대 그리스의 정치 사상가는 플라톤은 정치체제 6분법이잖아요.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건 뭐죠? 폭군제. 참주제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폭군제라고 하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자, 그다음에 귀족제, 과두제고요. 그다음에 니은번은 민주제, 그다음에 디귿은 중우제. 그다음에 기준 두 가지 체크하세요. 기준 두 가지. 법률이 준수되느냐, 유린되느냐. 공정국, 불공정국. 기준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1-3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 사상 쪽의 문제를 만들 때 항상 이렇게 1-3하고 1-4가 이제 좀 이따 보시면 거의 중복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묻는 뉘앙스가 좀 다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중복되게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열어보고요. 그러면 1-3번을 보시면 플라톤이 비판하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쓰고, 그죠?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쓰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플라톤이 제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랍니다. 그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뭐겠습니까?
1-3번의 포인트는 민주주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우정치잖아요. 중우정치. 중우정치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무슨 정치 주장했다? 철인 정치 주장했다. 너무 간략하죠. 그죠? 자, 이렇게 쓰는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개념으로 했을 때는 이걸 쓰시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막상 쓰라고 하면 이걸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4점에서 이 민주주의 문제점은 중우 정치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통치해야 된다고 한다면 좀 부족하다는 거죠. 4점 만점에서 한 2점 맞을 수 있겠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좀 완벽을 기한다라고 한다면 거기다 이제 4를 조금만 붙이셔야 되는데.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자, 민주주의는 왜 중우 정치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왜요? 통치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뭐가 된다? 통치자가 된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통치의 자격이 또는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도 통치를 담당하게 돼요. 민주주의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면 또 말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통치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의 실제 통치를 담당하게 되면서 그죠? 다수에 의한 어리석은 정치. 그죠? 자, 중우 정치가 나타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지혜로운 자, 통치의 덕을 갖춘 자가 그죠? 지혜로운 자, 통치의 덕을 갖춘 자, 자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자, 이렇게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